네, 영어 토론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개의 쟁점에 대해서 각 2문장씩 총 6개의 문장을 설명드릴게요. 낙태에 대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낙태가 토론의 단골 주제죠. 어떤 입장을 지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그 논리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83번은 가장 대표적인 프로 초이스라고 얘기하죠.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이스 편을 드는 입장의 논리죠.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프로라이프의 논리, 그러니까 낙태에 반대하는 논리인데,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는 결국 살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네,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말을 영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should be allowed, should be permitted. 이렇게 allow나 permit 같은 동사를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right to decide about her own body. 자신의 몸에 대해서 결정할 right, 권리. 혹은 autonomy over her own body. 자신의 몸에 대한 자치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bodily autonomy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놨죠. bodyly는 뭐 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autonomy는 원래 자치권, 자율을 의미하는 뭐 정치, 행정 이런 데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얘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간단하게 자기 몸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보션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어볼까요? 83. Abortion should be allowed because a woman's right to decide about her own body should be prioritized. That's right. Pregnancy directly impacts a woman's health and life, and denying the right to choose can b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얘기했고요. B가 동의하면서 생각을 보태고 있습니다. 임신은 여성의 health and life,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때 쓴 동사랑 그 다음에 인권 침해라고 할 때 쓴 단어 보시면 됩니다. deny는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외우는데, 이렇게 어떤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deny the right라고 하면은 어떤 권리를 부정한다,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human right, 인권에 대한 침해도 invasion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침투에 들어가는 것 침해고, 아니면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긴다는 의미의 violation을 활용해서 human right violatio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관련해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이런 표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결국 살인이다. 이 프로-라이프의 논리인데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life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은 murder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삶을 take, 가져가는 것,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taking a life라고 하거나 human life를 take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살인은 murder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거나 생명을 뺏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대안에 terminating a pregnan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terminate는 제거하다고, pregnancy는 임신이죠. 그래서 낙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 중지 이런 표현 쓰는데, 그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fetus라고 했는데, 밑에 설명을 좀 보면요, 태아와 관련된 단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embryo가 있고 fetus가 있는데, embryo는 수정 후 8주까지를 얘기하고요. fetus는 9주부터 출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mbryo가 먼저고 fetus가 나중이죠. 그래서 태아라는 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 거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낙태와 관련해서 태아는 보통 fetu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 대어볼까요? 84. A fetus is a life and abortion is murder. That's right. A fetus should be recognized as a human being the moment its heart starts beating. Considering the dignity of life, the rights of the unborn must also be protected.
네,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말을 A가 했고 B가 동의하면서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생명이다. 휴먼 비잉으로 recognize 해야 된다. 근데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the moment its heart starts beating. 말 그대로 심장이 beating, 뛰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쓰는 이 the moment는 앞에 전치사 같은 게 없어도 그냥 the momen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그 주어 동사 하는 순간부터 그 주어 동사 내용 하자마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전치사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ignity of life, 삶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the unborn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니까 태아를 얘기하는 거죠. 태아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양성평등인데요. 85번은 가사노동 분담에 관해서 한국은 개선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86번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남녀 간 가사노동 분담 그 부분은 하우스워크를 디바이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드라는 게 나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명사형 디비전을 쓰든 아니면 동사 디바이드를 쓰든 가사노동을 나눈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눈다는 의미의 share를 활용해서 share housework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housework도 좋고 household chores, chore는 보통 허드렛 일이라든지 집안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대안에서는 have a long way to go, 갈 길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대안에서는 have room for improvem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oom은 여기서 여지를 가리키는 거죠. 공간. 그래서 have room for improvement, have a long way to go 이 표현을 활용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 의미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되어볼까요? 85. When it comes to dividing housework,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at's right. Despite the increase in dual income households, men still take on a smaller share of domestic labor. Raising social awareness is needed to ensure a fair distribution of household responsibilities. 네,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A가 얘기했고 B가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듀얼 인컴 하우스홀드,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가사 노동을 적게 분담한다. 우리가 가사 노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domestic labor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ousehold chore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labor라는 단어를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take on은 어떤 일을 맡는다라는 뜻이라고 몇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더 작은 부분을 맡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social awareness, 사회적인 의식, 사회적인 인식이 raise,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fair distribution을 위해서 가사노동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이 부분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양성평등 추구하는 가정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만 가사노동을 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린 housework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는 양성평등이 gender equality죠. 요새 이제 남녀평등이라는 말 쓰지 않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뭐 남자, 여자 이런 말을 넣지 않고 그냥 gender equality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가사노동과 관련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은 housework is divided fairly between husband and wife.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사노동이 divided fairly,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대안에서는 가사노동을 more equally, 좀 더 평등하게 share, 나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gender equality라고 하면 되는데 가사노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에 있는 표현들로 표현을 해도 좋겠죠. 자, 밑에 되어볼까요? 86. In Korea, women are not the only ones responsible for housework. There are many families that pursue gender equality. Exactly. Recent studies show that Korean men'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Many families split housework equally. 네, 방금 말씀드린 얘기를 A가 했고요. B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떠하다. Recent studies show. 그 다음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participation을 활용하면 됩니다.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그쵸. 그게 이제 꾸준히, steadily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누다라고 할 때 쓴 동사가 divide였는데 split도 있죠. 그래서 housework를 equal하게 split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7번하고 88번 문장까지 볼 텐데요. 87번은 유리천장 문제가 덜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88번은 과거에 비해서 여성 임원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은 한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현저히 낮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리천장은 the glass ceiling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회사에서 승진에 제한이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문제가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때는 serious라든지 severe 같은 단어를 생각하면 되죠. 근데 예전만큼 그렇지 않으니까 not so serious라고 하든가 not as serious as befo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유리천장 문제가 덜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하려면 weaken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orea's glass ceiling weakens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좋죠. 자,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87. Korea now has many female executives. The glass ceiling problem is not so serious. That's right. More and more companies are helping women grow in their careers and making sure they have fair chances to succeed. 네, 유리천장 문제가 예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B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 또 공정한 성공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간단한 단어 help 같은 것을 써도 좋습니다. help women grow, 여성이 성장하도록. 근데 커리어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grow in one's career 하도록 돕는다. 이게 결국은 인재 육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help women grow in their careers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 표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문장은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었지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이죠. 뭐에 비하면 비율이 낮다. 뭐 이 문맥뿐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이 낮다. 그것은 이제 percentage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percentage is much lower.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서 표현해도 되죠. 두 번째 대안에서도 percentage가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대안에 보면은 한국을 주어로 잡아서 한국의 여성 임원들이 많지만 동사 have를 썼죠.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lag behind,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서 앞서 나가거나 뒤처지거나 뒤처진 상황은 이렇게 lag behind라는 구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percentage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히 그냥 뒤처져 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가들에 비하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교급을 표현할 때 뭐뭐보다 뭐뭐에 비하면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단어는 than인데 compared to라는 표현도 아주 유용하죠. 뭐뭐에 비하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ompared to를 덩어리째 기억을 하시고 뭐뭐에 비하면이라고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뭐뭐에 비하면 어떠하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려면 than부터 문장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compared to를 활용해서 뭐뭐에 비하면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88. Korea now has more female executives than in the past, but the percentage remains much lower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Exactly. Korea has one of the lowest rates of female managers among OECD countries. More efforts are needed to support women's careers and ensure fair opportunities.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A가 얘기하고 있죠. B가 동의하면서 자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도 여성 인재를 육성한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인재 육성 보면 그냥 support라고만 해도 되겠죠. support women's careers. 그래서 여성의 커리어를 지원한다. 그리고 뭐뭇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의 insure를 활용해서 fair opportunity,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upport하고 career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해서 어려워 보이는 인재 육성을 좀 영어로 쉽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글래스 실링에 관한 예문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문장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